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거의 종교처럼 믿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줘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폭락 중인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파트 경매 건수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신고 건수가 지금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보다 뭐 5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걸 숨기고 있죠. 왜냐면은 건설사가 언론사를 거의 소유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를 내보낼 수가 없죠. 근데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휴대폰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초구 방배동에 엄청난 폭락 거래가 나왔는데 뭐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자전거래네 뭐 서로 아는 사람에게 거래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층수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층수 보면 9층, 2층? 뭐 9층도 사실 뭐 거의 중층이라고 볼 수 있죠. 뭐 2층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맹신을 하고 있죠.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거의 종교처럼 믿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줘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근데 물론 저도 무조건 모든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버블 시대 일본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당연히 그 와중에 50%, 80%안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겠죠. 근데 그 추세가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65% 이상 하락한 이런 거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많은 서울 아파트들이 지금 호가를 내려서 지금 매도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잘 안 된다. 실제로 부동산 분위기를 가보면 신혼부부가 매물을 보러 왔다가 뭐 다음 주에 보러 올게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여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묶인 자금들이 주식으로 갔다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닐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주식 역시 지금 환희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 한국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 부동산이 어떻게 되든 큰 관심이 없기도 하죠. 왜냐면은 사실 나 하나 살자고 하면 좁은 방 한 칸에도 사는 게 남자인데 근데 가족을 이루고 살려고 하니까 점점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 역시 지금 뭐 결혼 생각이 전혀 없고 실제로 많은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게 한국의 결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전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방배시티 말고도 레미안 원베일리도 거의 17억 하락, 24% 정도 하락을 한 거래가 남아 있고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역시 100억을 호가하던 것이 84억으로 16%가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고점 대비 16%지 그 이전보다 더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당장 무조건 이전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소위 얘기해서 토스나 이런데 그냥 대출 신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옥죄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시절에 항상 경제 위기가 왔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부동산이 처음에는 대출을 일으켜서 3년, 4년 버티다가 그 이후로 또 폭락을 하게 되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정부에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값을 부양하나 싶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2011년, 12년, 14년, 13년이 되면서 폭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레버리지로 일으켰던 자산은 마진콜, 증거금을 더 채워 넣어라 라고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영끌한 사람들에게 이자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텐데 그런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금 가계부채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신임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가 리스크가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버블이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해서 가격을 떠받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그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 리스크가 금융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위기를 초래하면서 결코 공정하지 못한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죠.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강남 압구정동에 있던 한양6차, 반포자이 뭐 이런 아파트 역시 점점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가 버블인데 오히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수산율이 오르는 또 그런 습성이 있긴 해요. 정말 놀랍게도
인간은 풍요로울 때 오히려 더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뭔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서로 결합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이미 신뢰관계가 잃은 남녀 관계에 더 이상 결혼이나 출산율이 오를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만나는 상대방의 과거를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누굴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배우자를 혼인 관계로 맺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화산 버블 시대에 살고 있는 90년대 일본과 다를 게 없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저축을 생활화하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현금으로만 모든 것을 저축하자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그 중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 미만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7, 80%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동산이 버블이라고 볼 수 있겠 원래는 40% 정도밖에 차지해야 되지 않아야 할 자산이 70%라는 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뻥튀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의 한 40%에서 50% 하락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뭐 저희 부모님께서도 계속 살고 계시던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격은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질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평균의 함정이죠. 더 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일본이나 중국이 보여줬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 이렇게 경제 위기라고 하긴 그렇고 헝다 위기였. 굉장히 큰 건설 업계가 디폴트 선언이었나요? 파산하면서 엄청나게 부동산 버블이 꺼졌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해에 있는 동방명주 그 아름다운 뷰가 있는 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막 30% 40%씩 떨어지고 그제서야 이제 중국 정부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어떻게든 부양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이미 실패했죠.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그런 대도시도 부동산이 많이 하락했는데 서울 같은 그런 도시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생각보다 강력하죠. 물론 중국 정부가 다른 잘 사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산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AI, 과학 이런 분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엄청난 기술이 발전하고 전기차인 비아디를 비롯해서 지금 AI가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에서 공대를 나오면 거의 연봉 2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연봉 2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면 중국 소득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한 5, 6억 되는 건데 근데 하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성과금을 엄청나게 그래도 나눠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반대로 중국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곧 뭐 의대보다는 공대로 쏠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도 역시 중국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든 경매 건수도 사상 최대를 이루고 있고 버블도 지금 터지고 있는 마당인데 언론은 조용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뭐 버블 세븐이다 이래가지고 강남 3구와 양천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분당 뭐 이런 식으로 뭐 버블 세븐이란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지역은 절대 아파트가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용어 자체가 웃기긴 하죠. 버블 세븐이라는 것 자체가 버블이라는 얘기인데 언론에서 이제 그것을 막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던 거죠. 결국에는 버블은 터지게 돼 있는데 건설사가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리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가 강제 경매를 임의 경매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옛날 채근담이나 동의보감 뭐 이런 고전들만 봐도 이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고리 대금업자가 횡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가볍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항상 재미없고 두서없고 아무 영양가 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